무농약 홍삼 마늘 밭입니다. 어, 내일부터 비 온다 해가지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비 맞아버리면 안 좋으니까요. 어, 이 작황이 안 좋아요. 올해는 참 특이하네. 감자도 그렇고 모든 작물이 알이 작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럴 건데요. 5월 말 지금 6월 초에도 저녁에 밤에 추워요. 그 낮 기온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밤이 추우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안 컸어요. 지금 이게 도야 마늘 심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큰 거는 좀 큽니다. 근데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래 보면 이거는 한 3지 좀 넘겠네요. 작년에는 4지, 5지 뭐 손가락 다 들어가도 될 만큼 막 크게 컸었는데 올해는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반마늘이죠. 또 반마늘은 무게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논마늘 10kg 하고 반마늘 10kg 하고 상당히 차이 납니다. 반마늘 10kg가 가벼우니까 훨씬 많겠죠, 양이.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반마늘은 적게 나가니, 논마늘은 밑에 물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나옵니다. 근데 반마늘은 밑에 물기가 없잖아요. 물 줘도 금방 쭉쭉 빠지고 이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적게 나가죠. 전체적으로 작황이 크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 홍산마늘은 이게 알맹이가 큽니다. 이게 통이 작아도 알맹이가 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뽑아놔도 이게 자연 건조를 하면요. 이거 매달아 놓으면 여기에 있는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란다고 보고, 걸어 놓을 겁니다. 요 주화씨 이거는 받아가지고 또 이 씨를 만들어야겠죠. 마늘종을 뜯다가 그래도 살아남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살려놨다가 요게 터지면, 예? 총포가 터지면 씨를 받아가지고 또 씨를 키울 겁니다. 그랬던 어쨌든 올해는 또 윤달이 들어가지고 이게 계절을 아나? 사람하고 달리 본능적으로 계절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지가 21일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다른 해하고. 이 음력이 참 많네. 작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음력이 맞습니다. 윤달 되니까 여지없네. 잘 자라긴 잘 자랐는데, 근데 잎 색깔이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뭐 6월 중순까지 추웠는데 뭐 밤 기온이 뭐 어떻게 자기가 자라겠습니까? 감자도 그렇고 뭐 양파, 마늘 전부 다 그래요. 전부 알이 작아요, 올해는. 그래 그 전체적으로 작황이 쑥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비 온다 해서 캐고 있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하면요. 작년 이거 10월 말경에요. 그 전에 이미 석회치고 유황치고 님케이크 등 12가지의 그 걸음이 밑에 들어갔습니다. 작물을 이렇게 그 양분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영양제 같은 거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작물만 섭취하면 돼요. 왜냐하면 온갖 뭐 마그네슘이니 아연이니 뭐 몰리브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다 체크해가 넣거든요. 성분이 어떤 거 들어가는가. 그리고 랑베나이트 이런 데다가 알 수 없는 그런 성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엄청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밑에. 자, 그러면 작물에서 이게 땅에 준다고 작물이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 가지고 삼투압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돼, 예를 들어서 아연이다 그러면 제트엔이다. 마그네슘이다 그럼 Mg다. 그러면 ZN 플러스
뭐 mg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작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도 섭취가 금방 돼 버리죠. 만약 아연을 먹을 수 있나요?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게 이온화돼야 우리가 섭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각양각색의 이온화된 그 성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섭취하면 금방 흡수돼 버립니다.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제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작물을 먹으면. 아이고, 그 흙에다 뿌린다고 뭐 그게 이 작물이 다 흡수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작물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있는 거는 싹 다 빨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깥에 있는 뭐 그 포대거름 저런 거 있죠. 한 달 지나면 다 빨아먹고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원기 왕성하게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다 먹는다 보면 돼요. 흙 속에 양분을 집어넣으면 작물이 순식간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 작물을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효과가 좋죠. 그리고 유황은 거의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저처럼 유황 많이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유황은 막 엄청나게 씁니다. 유황을 쓰면 땅이 산성화돼 가지고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회가 알칼리석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차 숯이거든요. 숯도 한 포에 28,000원씩 이렇게 할 겁니다. 10kg에. 매번 집어넣습니다. 매번. 왜냐?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황을 많이 쓰는데 유황 많이 쓰면 좋죠. 특히 마늘, 양파, 쪽파, 대파 이런 거는 유황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밭에 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작물이 취해갖고 죽는다 이렇게,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화학 비료를 많이 썼을 때 화학 비료에 뿌리가 바로 닿으면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그게 독극물이란 말입니다. 화학 비료가. 그런 경우에 이야기고요. 유기농 자재 그냥 사와 가지고요. 한 포대 위에만 뜯어 가지고 거기에다 뿌리 박아 보세요. 잘 삽니다. 밭에 그만큼 넣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기농 자재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작물이 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작물은 양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있는 족족 넣고 싶은 거 다 집어넣으세요. 우리 비타민제도 천연 비타민제가 있고 화학 비타민제가 있잖아요. 화학 비타민제는 몇천 원만 줘도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천연 비타민제 엄청나게 비싸죠. 막 100단위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작물에서 다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물에서 추출한다고 그게 유기농에서 추출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텃밭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리 집어넣어 보세요. 그 천연 비타민제 6개월치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이 적게 들죠. 그리고 유기농에다가 이렇게 그 양분을 많이 넣고 키우는 곳도 없고요. 구할 수도 없고 텃밭밖에 못 구합니다. 대규모는 안 돼요. 왜냐? 팔아봤자 농사 비용 안 나와요. 검색 다 해보세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편에 있는 그 검색 다 해보세요. 직접 그 텃밭 하시는 분이 비용 많이 든다고 직접 해보니까 많이 들죠.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비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에 이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다 먹어도 얼마든지 소비가 다 가능하고요. 가족들 먹는 거니까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구마구 집어넣는 겁니다. 더 맛있게 키울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척들이 뭐 눈치가 없고 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씩 갖다 줬다. 그럼 계좌에 30만 원 꼽혀 있고 막 이랍니다. 산골에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 살다가 산골로 들어나니까 불쌍한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는 게 훨씬 이익이죠, 저는.
그리고 이제 먹어보고 가치를 인정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만약에 키운다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 거름 많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뭐 그 답글 달아놨던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전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십니다. 선생님처럼 넣으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는 그보다 더 넣습니다. 계속 바꿉니다. 또. 그러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갖다 부으세요.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게 네가 농약 안 치고 유기농인지 내가 어떻게 알 거냐. 드셔보시면 안다니까요.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그러니까 그런 그 염려는 마시고요. 마음껏 키우세요. 그럼 저는 12가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토양살충살균은 석회, 유황, 님 케이크로 하고요. 그러면 12종류. 그 다음에 위에 방제하는 거 있죠. 방제하는 거. 방제하는 거는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파트에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쳐줬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요. 식용 베이킹 소다를 20리터에 100g 정도 섞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골하고 전체 다 쳐줍니다. 한 번씩. 베이킹 소다가 곰팡이에 강하잖아요. 이 마늘이 곰팡이병에 엄청 약합니다. 무름병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그냥 곰팡이병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이 식용이어야 됩니다. 세제용 안 됩니다. 세제용은 안에 연마제나 표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밭에 넣으면 안 좋겠죠. 어떤 분은 뭐 락스 갖고 뭐 락스 넣지 마세요. 그 안에 뭐 연마제, 표백제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쓰지 마세요. 락스 쓰지 마시고, 식용 베이킹 소다가 효과 있으니까 식용 베이킹 소다로 락스 쓰시는 분 많죠. 제가 막 20년 전에도 그 락스 쓰는 사람들 많던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엄청 오래됐습니다. 락스 쓴지. 그게 미세하게 작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불쾌합니다. 다른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식용 베이킹 소다를 쓰세요. 그러나 고래 갖고 키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 씨로도 쓸 수 있고 또 도야마늘로 심었기 때문에 씨로 사용할 수 있고 큰 거는 또 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게 다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작물 지금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뭐 안 나온다 이러면 화를 내거든요. 짜증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텃밭에서 키우다 보면 주변에서 막 요구합니다. 걱정 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대규모로 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선정해 갖고 하면 되겠죠. 코치해 드릴 테니까. 돈 받고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공유하는 거지. 뭐 어떤 분 자연농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주고 배우고 이러더라고. 그 사기꾼도 아니고 이상한 철학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은 이상한, 자연이 가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자연농 한다. 자연이 뭔데? 자연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자연농 한다고 까불고 앉아있어. 자연이 뭔지도, 자연의 개념도 없어요. 그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전부 이단이다 해서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열대작물을 키우는데 비닐하우스 안 하면 안 된대. 열대작물을 키우는데 비닐하우스 해야지. 비닐하우스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얼어 죽어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자연농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래,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고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걸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그게 자연농이 아니래요. 말이 돼요 그게?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 정신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한 데 속고 뭐 그러고 또 뭐 이 자연농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몇 천만 원 들고 막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듣지 마세요. 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거짓말도 아니에요. 자기는 믿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아니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제가 쭉 이렇게 초기에 영상까지 싹 다 있거든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까지 싹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고 믿을만 하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불안하면 한 3분의 1 정도, 텃밭의 3분의 1 정도만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아, 뭐 된다 싶으면 그때 해보세요. 이거 정말 뭐 괜찮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